나이가 어린데 강직성 척추염. 척추염 하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 대부분 좀 두려움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류마티스 계통의 질환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물청객 강직성 척추염, 꼭 허리가 아픈 것만은 아니야. 헬스 경향 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아침에 주로 강직, 좀 뻣뻣한 느낌이 있고 발목, 무릎 쪽에 다리 증상, 그리고 눈에 대한 증상과 장에 대한 증상이 있는 경우 척추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는 이제 척추 강직과 일상생활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요.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말 그대로 척추가 염증으로 해서 딱딱해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염증이 발생해 점점 굳어지는 그런 병이죠. 면역체계 이상으로 몸의 면역세포가 척추 관절, 우리가 면역세포가 다른 병증이 있는 걸 공격해야 되는데 척추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보통 이제 20대 전후 젊은 남자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나 남성에서 발생이 높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임신 이후에 골반이 벌어졌다가 닫아지면서 천장관절염이 생기는 경우 있는데 간혹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분들에게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 척추는 커브가 이렇게 만곡을 유지해야 되는데 좀 일직선이 되면서 척추가 좀 앞으로 굽어지는 그런 병이고요. 엑스레이상 보면은 이게 뼈 사이에 이런 디스크 간극이 공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한 통으로 이렇게 대나무처럼 연결되는 경우이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골반도 이게 다 붙어 있죠, 그죠? 이런 거 엑스레이상 많이 진행되는 거입니다. 이게 허리만 아프고 등만 아픈 게 아니고 특히나 아침 통증이 있긴 한데 좀 활동하고 막상 일어났을 때 뻣뻣한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초기에는 허리 아래쪽, 엉덩이 붙여서 증상이 시작되다가 나중에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밤에 통증이 악화돼서 잠에서 깨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은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몸의 곳곳, 허리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시면은 일단 허리 엉덩이 통증이 40세 이전에 혹시 시작됐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해지는지,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좀 풀리는지, 그리고 한밤에 아파서 깬 적이 있는지, 말단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포도막염, 아킬레스건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봐서 여기서 한 4개 정도 이상 되면은 병원을 좀 한번 내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허리, 말초관절, 포도막염, 염증성 아킬레스건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척추 외에도 이제 관절이 붓거나 발꿈치, 아킬레스건과 늑골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증상보다 다리 쪽에 무릎이나 발목이 많이 아프신 분도 있고요. 간혹 어깨가 아픈 분도 있고요. 갈비뼈 연골이 발생하는 통증으로 해서 가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막염, 제 환자분 가운데도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녔는데 안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 강직성 척추염이었고요. 눈이 충혈되고 두 개로 보이고 환하게 비춰져서 앞이 잘 안 보이는 등이 생길 수 있고 장점막에 이제 크로스병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성 같은 것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신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도 이렇게 충혈되고요. 피부에 건선도 생기고 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크론과 궤양성 대장염 여러 질환들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는 보통 이제 통증이 상부로 그러니까 등 쪽으로 많이 아파지죠. 그래서 엑스레이상 봐도 대나무처럼 붙어지는 병이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가 정상인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뼈 흰색으로 길이 좀 나 있습니다. 꽤 많이 진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약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써보는 약을 좀 바꿔보고요. 한두 달 써보고 안 좋으면 이제 3개월째 통증 호전이 없다. 그러면 TNF-알파 억제제라고 생물학적제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걸 쓰고 현재 1차 치료는 이게 생물학제제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도 쓰시고 운동도 병행해야 되고요. 특히나 딱딱해지는 병이니까 스트레칭과 수영 등이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나 스트레칭은 목이랑 어깨, 허리, 몸통, 고관절을 최대한 뒤로 쫙 펴주는 동작이 좋고 너무 푹신한 곳에 오래 누워있거나 앉게 되면요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담배를 끊으시면서 이런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 같은 게 폐도 나쁘고 강직으로 인한 폐활량이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달리무밥이라고 휴미라주, 심포니주, 골리무밥 제가 많이 쓰는 주사고요. 그 다음에 엔브렐, 셀레브렉스, 화이자에서 나온 약이고 그 다음에 램시마, 인플렉시마 이런 주사들이 있습니다. 이 척추 환자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 류마티스 학회에서 보고된 건데요. 헌혈,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영구히 헌혈은 금지돼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 북신한 의자와 소파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흡연, 폐 기능도 악화되지만 이게 질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 너무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을 피하고
특히나 등산, 과격한 스포츠는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허리가 좀 무리가 안 되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이 좀 무섭죠. 근데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가장 큰 특징은 허리 통증,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에 뻣뻣함이 심하고요. 그다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과 운동, 스트레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척추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서 몸 곳곳에 아프니까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뭐 어깨, 늑골, 뭐 엉덩이, 무릎, 발 뒤꿈치 이런 것들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흡연은 염증의 악화, 뭐 척추 질환에서 흡연은 뭐 백해무익하죠. 뼈의 강직도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금연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